네, 우리 증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 상승세가 더 눈에 띕니다. 당연히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겠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어제 매도를 꽤 했는데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패턴과는 조금 엇나가는 모습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승세 2%대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대규모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여기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오르면서 1153원 6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철강금속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놀라지 마십시오. 포스코가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강금속주들이 소외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그만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2%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무려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산업이 1.7%, 세아제강이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3.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 인수설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4.4%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항공 여행주들이 어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대한항공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1.7%, 지금 1.8%까지 상승폭을 넓힌 상황입니다. 글로비스는 1.5% 오르고 있고요. 한국공항 1.8%, 현대상선, 지금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그 부분에서 한층 더 밀려났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면서 현대상선 쪽으로 해서는 주가가 또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현대그룹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또 하락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진해운은 3.1%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한해운 1.3%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KCC 0.5%, OCI가 3.1%, 아모레파시픽이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최천원자리와 함께 살펴봤었는데 흐름이 상당히 좋죠. 3.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강세네요. 태광산업이 1.2% 현재 오르고 있다고 화학업종 쪽에서 더 확인을 해봤고요. 건설업종 쪽에서는 현대건설 3.9% M&A 중심에 서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3호개발이 3.6% 오르고 있고요. 두산건설 2.5%, 대우건설 2.4%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3%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는 1.1%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1.9%, 삼성전기가 0.8%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0.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1.4%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몇몇 IT 업종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 약세가 나옴에 따라서 업종 지수로는 그렇게 큰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도 이 삼성전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조선업종인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조선업종은 강세였는데요. 1.5% 현대중공업 내리고 있고요. 오비스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충이 1% 가까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많이 축소를 했네요. 현대미포조선 1.8%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8% 또 내리고 있습니다. 만도는 0.3% 오르고 있네요. 업종별로 저희가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X1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초반 장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 좀 부진한 흐름이 초반에 나왔었는데 오늘 반대로 초반부터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이런 모습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오늘 반등폭 이 정도 올라온 것은
어제 그 북한 관련 그 연평도 사격훈련 자체가 그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감을 함으로써 그리고 북한의 핵사찰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중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의 움직임도 흐름이 연말로 갈수록 일단 윈도우 드레싱, 연말 수익률 관리와 내년에 대한 경기 기대감 때문에 그다지 하락세나 그 장 분위기를 급락시킬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요. 그런 움직임은 해외 지수 차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말 그 기관 수익률 결산과 외국인의 그 수익률 확정으로 인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누릴 것으로 생각되고 당분간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수산매가 상당히 빠르죠.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인데요. 어제장과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종목들 쪽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 매매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가 흐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일단 코스피 종목을 살펴본다면은 코스피의 그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삼성중공업, 2위가 NHN, 3위가 신한지주, 4위가 LG전자, 5위가 CJ, 기관은 1위가 SK에너지, 2위가 우리금융,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삼성화재, 5위가 신한지주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좀 삼성중공업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위시에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STX 관련주, 있는 ST중공업과 STX 엔진, STX 그룹주도 같이 이제 조선하고 조선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냐면은, 지수가 지금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패턴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들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지수의 어떤 상대적인 수익률 눈높이 맞추기에 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주도 마찬가지,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으로 볼 종목은 기관의 SK에너지하고 여기다 삼성중공업 관련한 삼성중공업도 중공업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4위로 잡혀있는 LG전자 쪽을 좀 특징적으로 좀 꼽고 싶은데, LG전자는 이제 내년 초에 스마트폰을 전략적인 신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듀얼코어와 여러 가지 신기능을 탑재하는 스마트폰인데, 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해줄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한 부응한다면 지금 LG전자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고점 올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좀 좋은 흐름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있어서는 11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원 정도를 돌파해주면은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이 이제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가 유가가 오름으로써 $100까지는 보고 있는데 SK에너지와 이제 중공업주는 같은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경험이 있는 해외 대형 건설사들도 같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당분간은 좀 관심 업종군에 좀 넣어두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외국인은 OCI 머티리얼즈 2위가 서울반도체, 3위가 실리콘웍스, 4위가 루멘스, 5위가 에이브 CNC, 기관은 1위가 KH바텍, 2위가 디지텍 시스템, 3위가 오미디어 홀딩스, 4위가 이오테크닉스, 5위가 IPS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특히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무형 랩이라든지 이제 투자금이 덩치가 커진 그런 어떤 자무형 투자자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
기관성 종목이 아닌 그쪽 종목에서 편입하지 않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더라도 상당히 그 주가 순이율이 그 외국인과 기관 선호주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기관의 매수 종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는 종목은 역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의 매수 종목군 중에서 LED 반도체 중에서는 서울 반도체 루멘스가 매수한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 네네. 역시 그 특히 1위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썩 훌륭한 움직임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외국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계속 가격 패턴 유지하는 종목 같은 거 접해보죠. 일단 시장 수익률 대비 덜 올랐던 종목이 돼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한 전략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OCI 머티리얼즈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네. 서울 반도체 정도가 LED 관련주가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이유들이 이제 점점 정책적으로 내년 분기에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떤 LED 그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외국인의 전략을 좀 따라해서 느긋하게 해보실 분들은 OCI 머티리얼즈와 서울 반도체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수급별로 좀 흐름이 괜찮았었던 어제 경우죠.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그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네네. 일단 OCI 머티리얼즈 같은 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를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며칠간 지금 네네. 계속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반복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그 주가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고 보여지고, 주가가 10만 5천에서 10만 1천 상단까지 움직이는 상당히 지루하게 좀 어떻게 좀 그 움직임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구간이 한 10만 7천 원에서 이 정도 그 10만 2천 원, 10만대 초반대 라인이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한번 11만 원 이 박스권 한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단 지금 주가 21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되 21선에서 저항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서 좀 따라붙어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현재 우리 시장 수급별 동향도 한번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비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전화 모두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현재 하신 분이시라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또 가격 비중 정확한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 연결을 해서 현재 특징적인 부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특징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한통운이 포스코로 피인수될 것이라는 기대에 4%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대한통운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대한통운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 추진 여부를 묻는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해지하자 현대건설이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안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새로운 우선협상자로 승격될지에 대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중국에서 브랜드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에 3%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베이직하우스가 내년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규 브랜드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매장도 올해 말 700개에서 내년 말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을 뚫고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를 놓고도 증권사들 좀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 이 상승, 하락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대우증권은 최근 증시가 강한 상승과 하락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나타내며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말을 맞아 대부분 투자 주체들이 공격적 매매를 꺼릴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상승세가 유지되더라도 강도는 제한되는 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IT와 금융, 운수장비 등 일부 업종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최근 10년간 평균 월별 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연말에는 코스피가 코스닥 상승률을 3%포인트 이상 앞질렀지만 1월 달에는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7.5%로 코스닥 상승률이 눈에 띄게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초 중소형주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정책 관련 수혜주나 중소형 기술주를 주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켜주는 게 미국 경기 모멘텀이라고 분석하며 미국 소비회복 수혜 종목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대표적 소비재 업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고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는 화학과 에너지, 건설, 보험 등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도 효과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 보유 비중, 매수 가격,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었던 종목 한번 다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철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SK에너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에너지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배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업종 내에서도 특별 업종이 또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그에 딱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SK에너지 현재는 18만 8천 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승률이 5.3%입니다. 목표가 19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7만 8,500원.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19만 원입니다. SK에너지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와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자는 013-3300-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입니다. 오늘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우리 증시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역시 한층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망을 어느 선까지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를 2050까지만 이렇게 잡고 네네. 있거든요. 그 이상 상승을 하면 일단은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하는데 2050 부근에선 조정이 한번 살짝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 상담을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일 유화요. 한일 이화요. 한일 이화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일 이화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그러셨어요? 7,400. 7,4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20% 정도 돼요. 20% 가지고 계시고요. 손실을 좀 입으셨네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좀 매도 시기를 한번 놓쳤어요.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치셨고 보니까 이 쌍봉으로 위쪽에 좀 놓여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7,400원에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네. 정확한 종목 상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일 이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의 화랑으로 뭐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업종이나 부품주 같은 경우 근 2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에 보듯이 지금 상승하던 추세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차적인 매도 시기는 좀 놓쳤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이탈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2010년 그 실적보다 2011년에 대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지속적으로 뭐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뭐 한 5,85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85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다시 한번 끌고 가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7,000원이 돌파를 해야지만 이전 고점 부근인 한 9,000원대까지는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뭐 이탈가는 조금 확실히 잡아주시고 네네.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5,850원 이탈을 하면 지속적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라 두셨다가 실적이 향후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니까 추후 추세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으로 5,850원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최근 저점이죠. 5,890원 선이 최대 저점이긴 한데, 네, 그 부분을 일단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하시고, 7,000원 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께서 비중 한 20% 들고 계시는데,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빠르게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하락하던 추세가 살아난다면은,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6,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팔아주셨다가, 네. 5,8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통하는 게 확실히 물량은 늘어나고 일단은 6,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물량 갖고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물량은 늘어나게 되고 단가는 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종목을 조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물량을 줄여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일 이화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삼형 엠텍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삼형 엠텍이요. 예,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525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한 비중 한 40% 정도 되거든요. 비중은 한 40% 정도 되시고, 이거 네.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하셨고요. 물타기를 갖고 나눠서. 네. 예. 삼형 엠텍, 어떤 기업인지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아, 예전에 좀 했는데, 네. 지금, 예, 예. 근데 그렇게 뭐 자세히 확실하게 저기 하지는 않고요. 네. 네. 지금 좀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뭐, 예, 최근에 했어요. 한 달 전에요. 좀 추세가 내려오니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손실이 그렇게 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네. 크지는 않는데,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군요. 40% 보유하고 계시고요. 삼형 엠텍 저희가 예. 목표가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어느 선 지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예, 저희가 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형 엠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형한택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조선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내년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89원의 주당 순이익을 거두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 723원 약 한 2.5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추세적으로 보자면 하락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으로 좀 보셔갖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역시 하락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점 같은 경우는 4,60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굳이 4,600원대 반등이 나올 때까지 뭐 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한 5,000원 부근에서 이탈을 하신다면 좀 조정을 받고 더 조정을 받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고 네. 일단은 거의 다 왔습니다. 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갖고 한 5,400원을 돌파한다면 네. 한 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6,000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인 한 6,600원 수준까지 보시고 실적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2009년보다는 실적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1차 목표가를 한 6,500원까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이탈가는 한 5,000원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4,600원에서 반등이 나오시면 재확보를 해갖고 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7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원전선 우선주 매수를 하셨고 네, 그때랑 똑같습니다. 1995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당시에 상담을 해드릴 때 좀 하락 추세였는데 그 추세가 쭉 이어졌었고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골라봤는데 대원전선 우선주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80원이고요. 가격대 3.5% 급등을 하고 있죠.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네네.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실적, 그 다음에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봉상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좀 더 일봉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역시 하락하던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 하락하던 추세를 좀 돌려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야 되는데 오늘 형성되었던 부근이고요. 한 1,600원, 1,600원을 일단은 1차적으로 돌려내야지만 네. 그 다음에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1,9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요. 어제 형성되었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물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를 또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인데요. 네네. 그 유니선에서 한번 문의해봤는데요. 유니슨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네, 유니슨 가격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7,700원에 20%네 했거든요. 17,750원에 700원. 700원에 예. 20%요? 예, 예. 네. 주가가 지금, 자꾸 떨어져가지고 차이가, 네네. 지금 어찌 되려는 거 몰랐는데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손절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니슨,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 통해서 한번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니슨 지금, 주당 10,000원 넘게 손실을 보시는 상황이에요. 비중도 한 20% 갖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관련한 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 2008년에 뭐 추세를 또 하락 추세로 반전을 했다. 2009년에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하락하던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00원 정도, 10,000원 이상 이렇게 손실이 하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은 이제 반등 시점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일단 주봉상의 흐름은 5,300원이 반등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2009년 9월에
지금 고점을 형성한 후에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뭐 하락하던 추세는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5,300원 부근에서 네.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주 추세가 5,3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 5,300원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5,300원 부근에서는 반등 타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네네. 만약에 7,500원까지 간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요. 네. 7,5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물량 확보하셔갖고 11,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네. 그래도 5,300원 부근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니까 그때까지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전략이 좀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점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비중을 뭐 늘린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약간은 무리가 있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5,300원 5,6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네. 이제 양봉이 실현이 되면서 이전 고가 부근을 돌파하고 조정을 잠깐 받은 후에 네.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돌파를 할 시에 그 다음에 매수를 조금 하시면 추세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한일 이화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조금 전에 해드렸습니다. 이분께서는 7,700원에 매수하시고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5,890원 선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 5,850원이죠. 그 선을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 꼭 체크를 하시고 7,000원 선이 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상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VOD 서비스를 통해서 오늘 초반에 했던 이 상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삼성전기 124,000원에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178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 흐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전 고점 부근까지 너무 올라갔다라는 점이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등의 구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반등의 시점이 보입니다. 122,2,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122,2,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133,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조정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3,000원을 돌려내고요. 그 다음에 137,000원을 돌려낸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16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선 여부와 그 다음에 저항선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동양강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69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6,058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간에 일부 매수를 또 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 15%입니다. 손실을 좀 입고 계시는데 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269님께서 올려주신 동양강철 살펴보겠습니다. 동양강철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찍고요. 지금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형성되었던 부근의 저가, 어제 형성되었던 저가를 좀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시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이 안 나오고 어제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4,250원대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이하로 되면은 3,300원까지 위험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의 흐름은 살아있대 일단 단기적인 일시적인
추세를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5,460원에서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460원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5,600원, 5,7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네. 물량을 좀 더 확보하신 다음에 이전 고점인 6,3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물량 더 확보할까요? 일단 이전에 갖고 계셨던 물량만큼 미만으로 물량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량 확보는요. 네. 내가 1차적으로 5%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면 현재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의 미만, 그러니까 10%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추가 물량을 또 할 때는 10% 미만으로 이렇게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양강전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산화 콘덴서를요. 사막 콘덴서요. 네, 네. 7월 초에 12,800원에 20%를 매수를 했어요. 7월 초에 매수하셨고 12,800원에 20%요. 네네. 그러는데 네. 제가 매수한 이후로 네. 거의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네네. 제가 그때 그냥 매도를 할까 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그 후로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마콘덴서요. 알겠습니다. 뭐 자회사 쪽으로 해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룹사죠. 이 그룹사 내에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마콘덴서 분명히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익도 났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매도를 하시지는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마콘덴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지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막 콘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더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1,537원 정도의 EPS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2,109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표가를 한 14,000원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단기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반등에 나올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1,000원 부근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낸다면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1차적인 저항이 또 있습니다. 13,000원, 13,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뭐 조금 손실률이 있으시니까 네. 11,100원, 11,100원 돌파 시에 돌파해서 안착하고 지지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돌파 시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1차적인 가격 13,0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한 14,000원까지는 네.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뭐 따로 비중을 늘리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 상단을 돌파를 하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손실이 크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물량을 다른 데 이동을 했다가 네.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네. 뭐 지속적으로 뭐 홀딩을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좀 더 빠르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에서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한번 택해봤습니다. SK에너지 보유하고 계세요. SK에너지가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9천 원입니다. 4540님께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비중, 놀랍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100%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손실이 났을 때에는 또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물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6.1%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SK에너지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추세는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네. 확실히 살아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 부근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20만 원 선까지는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 고점 부근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전 고점이 만약에 30만 원까지 간다면 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전 고점 부근인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다만 뭐 지속적으로 홀딩은 20만 원까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봐서 뭐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만 원까지 목표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되 네. 뭐 이탈가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탈가는 오늘 형성되었던 갭 상승했던 저가까지 그냥 보시고요. 뭐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쭉 홀딩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증권 살펴볼 텐데요. 매수 의견을 여쭤보시네요.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대우증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우증권 문의를 해주신 분이 1902님이십니다. 대우증권 살펴보죠. 매수를 해도 될까요?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뭐 현재 박스권을 형성을 하던 이런 추세를 돌려내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주봉상의 흐름만 봐서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뭐 일봉상으로 좀 더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봐서 오늘 같은 경우 현재 550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난 형성되었던 고가 부근에서 조정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일단은 25,00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이 중기적으로 25,000원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60분봉으로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60분봉으로 보시면요. 이전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형성되었던 저가를 지금 소폭 이탈을 하면서 60분봉을 이탈하면서 좀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 26,000원, 26,300원에서 반등이 나올 시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6,390원 부근에서 양봉이 실현됐을 때 1차적인 매수를 하시고요. 27,850원 돌파 시에 2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가신다면 네네. 뭐 이전 목표가를 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 32,000원대까지는 홀딩하고 가셔도 1차적으로 무난하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35,000원대까지 충분히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동양 메이저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1,550원에 매수하셨는데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양 메이저, 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동양 메이저 차트를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분께서 수익이 나시긴 나셨는데 좀 위험한 종목을 거래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은요, 2007년 8월 10일 날, 14,200원의 최고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돌려낼지 안 낼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이전 형성되었던 한 3,000원 부근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상의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추세를 돌려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 부분이 한 2270원 선, 2270원 선을 돌려낸다면 조금 더 2,8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2,800원 선을 돌려내신다면 지속적으로 한 3,600원, 그 다음으로 4,000원 선까지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점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동양 메이저의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저희가, 두 분께서 문자를 한꺼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기아차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기아차 매수하신 분께서는 70%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4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981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기아차 상담 요청을 또 하셨는데 5979님께서 기아차를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수익이 나신 상태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기아차 5979님께서 다음부터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정확한 내용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 부문으로 보면요. 네. 지속적으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면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올해 형성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차트를 보시면요.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박스권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갖고 현재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아래로 향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47,000원대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수익권에 계신다면 49,300원 이탈 시에 이제 물량을 뺐다가 47,000원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한 47,000원에서 반등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대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47,000원에 매수해서 한 43,000원, 53,000원 부근까지만 좀 끌고 가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항선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우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현재 상승세 0.7%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그대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오르면서 1154원 30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